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들의 자산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지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지난 50년간의 경제 성장률과 자본 수익률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부터 살펴봅시다. 1970년대에는 세계 경제가 연평균 약 5%에서 6% 사이에서 성장했습니다. 산업화와 글로벌 무역 확장, 전후 재건의 모멘텀이 반영된 시기였죠. 하지만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1980년대 들어 성장률은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세계화, 신흥국 성장, 그리고 IT 혁신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4% 안팎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추세선은 다시 낮아졌고 최근 2020년대에는 팬데믹과 미중 무역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에서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반세기 동안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은 점점 더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자본의 수익률을 살펴봅시다. 글로벌 시장 포트폴리오 즉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를 아우르는 전체 자산군의 실질 평균 수익률은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약 4.5%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금리가 안정되고 금융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 수익률은 6%에 달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더 뚜렷합니다. 1957년 이후 명목 기준으로는 연평균 10% 이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조차 6.5%였으니까요. 같은 시기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였음을 감안하면 자본의 성장 속도가 경제 성장의 2배 이상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경제 성장률과 자본 수익률의 차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케티 교수가 21세기 자본에서 정리한 바로 그 핵심 공식, 즉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크다는 불평등의 메커니즘이 지난 50년 동안 그대로 확인된 것입니다. 월급으로 대표되는 노동소득은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궤적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자본은 훨씬 빠르게 불어납니다. 따라서 자본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더 쉽게 느껴볼까요? 예를 들어 1970년에 1만 달러를 단순히 은행에 저축했다면 이자는 인플레이션에 대부분 상쇄되어 지금의 가치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미국의 S&P 500에 투자했다면 오늘날 그 가치는 수십만 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고 해서 누구나 매년 6%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금융위기 같은 극단적 사건이 10에서 20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대가인 해리 마커위츠에 따르면 개별 자산의 위험은 피할 수 없지만 여러 자산에 분산하면 전체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률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구조적 진실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장기적이고 분산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월급으로 대표되는 노동소득을 자본 투자로 전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을 자동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둘째, 분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글로벌 ETF, 채권, 부동산, 심지어는 AI와 신재생에너지 같은 성장 산업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 복리의 힘을 믿고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신이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더 높은 소득이 결국 더 많은 자본 투자의 시드머니가 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지난 50년의 데이터는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1970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경제 성장은 약 5.8배 증가하였으나 실질 자본 소득은 약 37배 상승하였습니다. 놀라운 차이죠.
따라서 앞으로 부를 축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단순히 월급을 저축하는 형태로 경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성장 속도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자본에 투자한다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들의 미래 자산 전략입니다. 이런 자본 수익률을 낮추려는 것이 정부의 세금 정책인데 이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